메타버스 기반 경찰 민원 및 사회 안전망 연계 서비스 구축 기획안이라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워드를 현재의 과연 메타버스 환경이 지금 몇 가지 게임이라든지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발생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그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론화 자리를 만들었으면 싶었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고, 그게 어떤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주제로 잡고 있는 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범죄와 금융 및 개인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공공 안전망의 서비스를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어떤 차근차근 구축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닥쳤을 때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지금 우리 보통 이 기술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개발하는, 이렇게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보통 사회에 나와서 몇 년을 이쪽 계통의 일을 한 사람과 지금 학생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거랑 완전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지금 어떤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SNS라든지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전화나 문자 같은 경우로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사회망 등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림을 하거나 괴롭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방에 초대한 다음에 그 친구만 남겨두고 모두가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그리고 계속 카톡방에 초대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지금 언어들이 나오고 있고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020년도에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한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한 19.7% 정도가 사이버 피해를 입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냐면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SNS에서 많이 이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대상자가 누군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명칭도, 네임도 직접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정보도 한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받은 대상을 정확하게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예시인데요. 어떤 부모님이 중학생 딸이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 아바타를 꾸미는데 몇십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영사도 마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아이디를 정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디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친구가 무슨 문제를 일으켰으니 피해자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자신과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캐릭터를 생성하고 만들고 키워나가고 그걸 가지고 어떤 가상의 공간을 활동하고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구매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캐릭터는 자기 자신과 거의 동일한데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성희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살인 등의 다양한 어떤 이벤트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입는 충격이 실제 내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게 충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술적으로 불법을 막으려고 운영사와 어떻게 이걸 해결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공적인 법적인 그 서비스 테두리는 여기까지 커버를 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불링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현행 법률로는 아날로그 공간의 구축으로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대한 제재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그 시각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주요 대상자가 10대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 성숙해 있는 대상자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사회의 그 어떤 통념이나 개념이나 법제화에 대해서 미숙한 10대들이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주고받는 데이터와 내가 하는 행동과 어떤 잘못된 것이 정말 잘못이다라는 거에 대한 제도적으로 장치가 없고, 그걸 규정해줘서 얘기해줄 만한 어른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몇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조사해본 결과 제페토에서 음란한 글을 보내 성희롱을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에 음란죄에 해당되는가? 이거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증빙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그 자료들을 모아야 되고 서버에 접속을 해달라고 이걸 운영하는 운영체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내가 그걸 자료화시키고 법적 테두리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2차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음란하다는 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즉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잣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사이버상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 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이제 그 법적 테두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봤을 때 그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대일 때의 경우 마찬가지로 이것에 해당되는 나이대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나이라든지 접속하는 그 연령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버 문제 관련된 기술적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되겠다는 게 마찬가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기정통부의 박태환 그 정책과장님께서 이제 하셨던 얘기들 중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빨리 웹하드나 검색 엔진에서 찾아내고 막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수사대의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이 공간 안에서 과연 어떻게 제재할 것이고 그 사람을 특정화시키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킬 것인가, 그리고 2차 발생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수사의 한계점이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분명히 접근이 필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과학수사와 수사 기법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주제를 가져온 그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거를 접속해서 활동을 할 때 유저가 누구고 이 유저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활동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온라인상에 접속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용자가 접근할 때 다양한 디바이스를 접속해서 들어왔을 때도 모두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 상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금융거래인 것 같습니다. 가상의 어떤 캐릭터나 어떤 오브젝트나 실제 물건을 거래할 때도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도 그거에 대한 안정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이 그러면 메타버스의 가상환경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할 것인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운영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 안에 경찰로 서비스가 갈 수 있는 하나의 서드파트 개념의 플랫폼이 붙는 형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의 보안이라든지 안전망을 접속하는 걸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접목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플랫폼의 성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 누구나가 쉽게 접속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지만 한쪽의 개방성과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많은 어떤 활동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여성 신고센터라든지 아동 보호라든지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이런 센터들이 메타버스 환경상에 있는 폴리스의 공간 안에 같이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열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접속한 사람의 어떤 그 신고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에 따라서 이 사람은 해바라기 센터가 맞는지 아동센터가 맞는지를 소개해주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까지가 경찰청에서의 사이버 경찰청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플랫폼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청소년들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안전하게 활동하고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또 다른 세상의 하나를 만들어가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하는 게 분명히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안전망이 구축되는 환경에서 돌아가야만 시스템이 지속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잔지 여잔지 어떤 성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걸러서 인간의 어떤 2차적인 피해로 넘어가지 않게끔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 공간의 어려움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자살이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들이 점차 감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B2B로서 어떤 이윤 창출의 목적보다는 사회 간접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런 사회 간접 비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가 도움을 얻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얻어가서 조금 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되고자 이런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게 왜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